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그것도 내일 아침 일찍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교수, 명예교수와 함께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측근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주소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내일 오전 사전투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 측은 서울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내일 오전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그것도 오전 일찍 이렇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 검찰총장직을 사퇴를 했고 아직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았으니까 윤석열은 아직 말 그대로 백수지 않습니까? 백수여서 4월 7일 평일이죠. 4월 7일 투표를 해도 될 텐데 왜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오전 일찍 이렇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을까? 윤석열이 내일 투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언론에 관심이 집중이 될 테고 투표하는 장면도 대대적인 보도를 하게 될 테고 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니까 자기가 한마디 멘트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메시지를 내놓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왜 내일 아침 오전 일찍 이렇게 사전투표를 할까? 사전투표를 비롯해서 이번에 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신이 다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대국민 메시지를 냈죠.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라고 했죠.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2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투표하면 바뀐다. 투표하지 않으면 잘못된 지금 문정권의 행태, 이번 보궐선거가 있게 된 저 성범죄에 대해서 용인을 하게 되는 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자신이 행동으로서 그것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윤석열의 이런 투표 참여는 이번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투표율이 지금 가장 관심이지 않습니까? 투표율에서 지금 서울에 사는 남녀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30일, 31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투표하겠느냐? 95.2%가 투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느냐는 42%가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이 응답은 의지의 표현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많은 투표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보이지만 생각하면 50%를 넘어서 60% 가까이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사전투표율도 30%를 훌쩍 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야권은 바람선거라고 하고 여권은 지금 조직선거라고 하죠. 지금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이 문정권 심판에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야권으로서는 투표율을 특히 사전투표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표율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선거는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심판이죠. 그동안 정치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보여줘야 하는 이번 선거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지지율은 상당히 야권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민주당에서 돈 선거, 관건 선거, 조직 선거 대대적으로 동원하게 될 텐데 특히 또 부정 선거를 하는 의혹 이런 의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자들이 이렇게 어떤 판세 분석을 할 때 물론 지지율도 보고 또 양측의 어떤 선거 전략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당의 그 선대위의 분위기라든가 후보들의 선거 캠프의 분위기들을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당장 박주민의 그 월세 인상 부분, 이 파렴치하게 월세를 인상한 부분이 터졌는데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당에서 당장 어떤 형태의 조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인터뷰에서. 그런데 당에서는 지금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서 뭐 많은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은 지금 박주민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소위 김상조와 비교해서 지금 굉장히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 큰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지금 이낙연을 비롯해서 김태년까지 오늘 지금 계속해서 대국민 반성의 반성, 뭐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지율에서 크게 지고 있다.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반성을 한다. 그럼 뭘 반성하느냐, 앞으로 뭘 고치겠다. 이런 태도죠. 그런데 첫째, 기본적으로 지지율에서 크게 이렇게 지고 있다. 크게 반성할 게 없다라는 주장도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지금.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뭐 지지율이 한 자릿수 이내로 줄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 이내로 지금 줄어서 지금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입만 열면 반성을 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반성을 하면 뭔가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후보인 박영선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자신은 그런 정책들을 좀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뭐 일부 공약까지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의 대부분은 뭘 고친단 말이냐?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대깨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이 더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은 지금 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차별화를 두고 싶은데 대다수의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차별화가 무슨 차별화,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레드팀이라고 하죠. 우리 진영이 무엇이 약점이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말까지 자유롭게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비판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게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박영선이가 소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20대, 30대 자신들은 일반 청년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뭐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민주당 당직자였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직자를 일반 시민이라고 속이고 일반 청년들이라고 속이고 그 유세 현장에서 유세 연설을 하게 하는 것. 내부에서 이 결정을 하면서 누군가 이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면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답답하고 그만큼 지금 이 의사소통 과정에 지금 문제 균열이 생기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유세 현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와 국민의힘 후보 측 분위기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지지율 차이가 이해가 된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일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저도 내일 사전 투표를 하러 갈까 합니다. 고맙습니다.